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순위에 인국공이나 마사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실제로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취준생 대부분이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국공, 마사회 같은 곳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시선을 조금만 더 넓혀보면 만족스러운 기업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취준생들이 원하는 기업의 조건이죠. 연봉 3천만 원대의 워라밸과 수평적인 분위기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특히 2030 취준생이 좋아할 공공기관 탑3를 알아봤습니다. 3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사학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반 연금과는 다르게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가족들만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를 말해요. 국내에는 사학연금을 포함한 여러 연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사학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곳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인데요. 교육부 산하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이 경험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맞춤 급여 제도를 확립하면서 교직원 본인과 그 가족이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 사업과 자산 운용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관의 고객인 교직원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립학교를 은퇴한 후에도 재능 기부를 통해서 청소년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재직교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죠. 한편 연금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만큼 입사 후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은 현직자도 최고라고 자랑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의 복지였는데요. 이 외에도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하면 보수적이고 직원 평균 연령이 높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현직자의 말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은 불이 빨리 꺼지는 회사, 다시 말해서 야근이 거의 없는 회사이고 열심히 할수록 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젊은 직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평적이고 유연한 기업 문화도 더욱 자리 잡고 있고요. 급여 수준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신입사원 초봉이 약 3,800만 원 선이었던 만큼 시작이 높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직자 만족도와 급여 수준 모두 좋은데 이번 영상에서 3위를 한 이유가 뭘까요? 본사가 수도권이 아닌 나주에 있었거든요. 단점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연금 고갈과 관련된 이야기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사립학교가 재정난을 이유로 기존 교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신규 교원을 임용하지 않는다면 사학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결국 2029년부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사업의 핵심인 사학연금이 적자를 맞으면서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미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인 만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 관심 있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보고 고민해보면 좋겠죠. 2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줄여서 공정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정거래법을 바탕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인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로 2007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두 곳 모두 공정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반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해서 피해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죠. 그런 만큼 가장 중요한 업무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산업 분야별 시장을 연구하거나 거래 행태를 조사, 분석하는 일과 함께 공정위에서 위탁하는 업무 및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도 수행 중이죠. 한편 기업의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거래 형태 역시 다양해지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중요성도 커질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름을 진흥원으로 변경하면서 조직의 기능과 역할,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가 사후 조정에서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이행 관리로 커질 예정인 만큼 기관에 관심 있는 취준생이라면 꼭 기억하시고요. 현직자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해서 서울 근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직이 젊은 만큼 수평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고 성실도와 책임감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외부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전문성 역시 쌓을 수 있고요. 반면에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평균이기는 하지만 급여가 아쉽다는 점을 공통적인 단점으로 꼽았는데요. 참고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신입사원 초봉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 3,460만 원이었습니다.
1위, 한국에너지재단. 지금 당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불편할 거예요. 에너지 덕분에 우리는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죠. 그런데 세상 한편에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소외계층인데요. 한국에너지재단은 이런 에너지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에너지가 고르게 공급되도록 관련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일부터 해당 분야의 통계를 작성, 분석, 관리하는 일,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확산을 위한 사업과 후원을 진행하고 있죠. 실제로 주요 사업인 정부 위탁 사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과 난방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이나 창호 공사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어도 비교적 최근에 설립됐기 때문에 한국에너지재단을 잘 몰랐던 취준생들도 있을 텐데요. 현직자들은 아직 업무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은 불편하지만 서울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과 신입도 의견을 낼 수 있을 만큼 조직 문화가 젊고 수평적이라는 점은 만족스럽다고 입을 모았어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초봉이 약 3,500만 원 선이었던 만큼 급여 수준도 장점으로 꼽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에너지는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는 필수제예요. 그런데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많아서 효율성이 좋고 편리한 에너지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습니다. 동일한 에너지를 투입하더라도 에너지 사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복지 사업을 하는 한국에너지재단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30 MZ세대가 만족하고 근무할 수 있는 공공기관 탑3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취준생이 몰라서 아쉬웠던 기업 또는 취준생이 알기 힘들었던 기업의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